네, 오늘은 스타트업 주식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편하게 들어주시면 되고요. 스타트업을 창업하신 분들이나 하시려는 분들한테 도움이 될 영상입니다. 우선 스타트업의 주식에 대해서 아시기 위해서는 법인이라는 것에 대해서 아셔야 됩니다. 법인은 법적으로 인간으로 취급받는 존재라고 보시면 되고, 법인을 설립하기 위한 6가지 단계가 있습니다. 이 단계 안에서 회사의 목적, 그리고 주식 이런 것들이 설계되는데요.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우선은 설립자라고 해서 발기인이라고 부릅니다. 발기인 구성을 하는데요. A, B, C 이런 식으로 제가 가상의 3명을 발기인으로 한번 설정해 보았습니다. 이 3명의 창업자가 모이고 나서 두 번째로 해야 될 것은 회사의 목적 그리고 상호를 결정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현재 우리 업체 휘테커의 상호는 휘테커가 되겠죠. 그리고 목적은 창업 교육 운영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새로 법적으로 인간으로 취급받기 위한 그 친구의 이름과 그리고 그 친구는 어떤 일을 하는지, 왜 만들어졌는지에 대한 결정을 하게 됩니다. 여기까지 결정 나고 나면 우리가 정관이라는 걸 작성하게 되는데요. 정관이 무엇이냐? 규칙 리스트입니다. 이 새로 만들 법인이라는 친구가 지켜야 되는 규칙 리스트를 작성하게 되고요. 이게 완료되고 나면 이제 4번째 주식을 발행해야 됩니다. 설립 시라고 하는 조건이 붙는데, 처음 만들어질 때 주식의 총수, 그러니까 이 법인이라는 친구를 구성하고 있는 주식이라는 거의 전체 수를 결정하게 되고요. 그리고 그 한 주당 금액을 결정하게 됩니다. 이 2가지를 결정하는 게 4번째 단계고, ABC라는 친구들이 창업교육을 위해서 약 100주 발행된 회사를 만들자. 그리고 주당 가격을 1원으로 한번 산정해서 진행해 보겠습니다. 자, 5번째로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거예요. 발기 설립과 모집 설립이 있습니다. 발기 설립이라는 건 제일 처음 구성된 3명의 발기인이 발행된 주식을 다 사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일부만 사고 나머지는 다른 주주들에게 기회를 주자. 다른 주주들로부터 주식을 사게 해서 모집 설립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2가지가 나뉘는데, 결국에는 앞서 이야기한 100주를 누가 사게 할 것인가, 얼마나 사게 할 것인가에 대한 결정을 하는 절차라고 보시면 되고, A, B, C가 한 통장에 돈을 모으게 됩니다. 그걸 출자한다라고 하고 출자금이라고도 부르는데, 그 돈은 A는 50원, B는 30원, C는 20원을 내서 각각 50주, 30주, 20주씩 소유한다고 또 가정하고 진행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통장에 결국 100주에 해당하는 100원이 모이고 나면 설립 등기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세무서에 신고하고 거기서 등기가 나오면 사업자 등록도 할 수 있게 되겠죠. 그러면 이제 나라에서 이 휘테커라는 상호를 가진 창업 교육 목적으로 만들어진 주 휘테커라고 하는 법인을 법적으로 인간으로 인정해 주겠어. 이런 식으로 인정받게 됩니다. 이때 회사의 가치는 100원이라고 볼 수도 있고요. 근데 정확하게는 100원의 자본금으로 만들어진 회사를 설립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법인 설립. 이 과정만 한번 들어도 충분히 법인의 주식이 저런 거구나 정도까지는 기초 개념을 잡으실 거고요. 이제 주식의 가치에 대해서 조금 더 이야기해 볼 거예요. 주식의 가치. 법인을 설립하는 목적이기도 합니다. 이 가치를 높여서 금전적 이익을 위해서 법인을 세우는 것이기도 하기 때문에 주식의 가치에 대해서 한번 좀 더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자, 설립하고 나서 3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회사 가치가 1,000원이 되었어요. 10배가 되었죠. 그러면 여전히 회사에 발행된 주식은 100개예요. A는 50주 가지고 있었죠. B는 30주 가지고 있었고 C는 20주 가지고 있었죠. 근데 A가 가진 50주가 500원이 된 겁니다. 50원으로 50주를 샀지만 50주가 500원으로 증가하게 되면서 가지고 있는 주식이 가치가 증가하게 되는 현상이 발생됩니다. 근데 여기까지 1,000원이 됐다고 하더라도 바뀌는 건 없죠. ABC가 느끼는 건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1,000원이 됐고 50원이 500원이 된 겁니다. 여기서 어떻게 가치를 창출하는가가 이제 핵심인데, 회사의 가치를 정하는 사람은 누군가 고민해 볼 수 있습니다. 그건 바로 회사를 사고 싶은 사람들이고, 우리는 엔젤 투자자 AC, VC라고 하는 유형이 있고요. 엔젤 투자자는 개인을 의미합니다. 내가 가진 통장에 있는 돈으로 투자하고 싶은 개인. 그래서 엔젤 투자자가 투자하는 보통적인 가격은 한 5천만 원에서 1억 사이 정도. 5천만 원보다 더 낮은 경우도 있습니다. 그 선에서 투자하는 개인들을 말하고요. A씨와 V씨는 펀드라고 하는 걸 조성합니다. 본인의 돈으로 투자하는 게 아니라 투자하고 싶은 사람들을 모읍니다. 자, 우리가
이번에 교육기업에 투자하는 펀드를 모집합니다. 투자하고 싶은 분들은 모이세요 해서 LP라고 하는 출자자들을 모아서 그 돈을 가지고 투자하는 게 LC와 VC고, VC는 A씨보다 훨씬 더 큰 규모의 투자에서 많이 집행을 하고, A씨는 거의 초기 단계에 스타트업들에게 투자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분들이 이제 회사의 가치를 결정하는데요. 가치를 결정하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크게는 저는 기대치와 가치 기반 평가라고 이렇게 나눴는데, 투자자의 성향에 따라 어떻게 가치를 평가하는가가 나뉘게 됩니다. 예를 들면 기대치 같은 경우는 회사가 지금 당장 돈을 벌고 있지 못하지만 나중에 뭔가 이 시장을 막 점령하고 많은 돈을 벌어올 것으로 기대되는 걸 가능성으로 지표로 보고 회사의 가치를 매기는 방식이고요. 가치 기반 평가는 재무제표 그리고 현재 이 업계의 동향 등을 잘 평가해서 이 회사는 이 회사가 가진 가치보다 더 낮게 평가되어 있는 것 같아. 그래서 나는 제값에 평가하겠어. 와 같이 회사의 가치를 결정하는 투자자 성향에 따른 평가 방법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평가된 가치를 가지고 이제 지분을 사게 되는데, 뭐 어떤 지분을 사냐? 지금 나와 있는 지분을 사는 게 아니라 회사의 신주라고 하는 것을 사게 됩니다. 신주는 나중에 이사회 할 때 나오는데 회사의 새로운 주식을 산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시면 바로 뒷단에 적어놨는데, 저희가 이제 회사의 현재 총 주식은 100주입니다. 100주. 그리고 현재 가치는 1,000원으로 인정을 받았어요. 그리고 ABC가 각각 50주, 30주, 20주씩 가지고 있죠. 근데 이때 이사회에서 운영 자금이 부족하니까 신주 발행을 조금 합시다 하고 의결하게 돼서 신주 발행 20주를 발행하게 되면 200원에 대한 누가 사줘야 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이랬을 때 D라고 하는 투자자가 저 신주를 구매하게 되고, 그렇게 됐을 때 투자가 됐다. 즉, 그 주식을 다 팔고 나면 이제 라운드가 종료됐다라고 표현하는데요. 이때 자본금이 플러스 200원이 되는 거고, 현재 회사의 총 주식 수는 100주에서 신주 발행 후 투자 받고 난 후에 120주가 되고, 주주총회 명부에 총 이제 4명의 등록된 주주분이 생기는 거고, 저 200원은 이사회에서 운영 자금으로 사용하게 됩니다. 이게 기본적으로 주식을 팔고 사고에 대한 개념이고, 여기까지도 ABC는 크게 어떤 이익을 보는 거나 그런 건 없습니다. 따로 주주들의 어떤 이익은 배당이라는 것도 있고 엑시시라는 것도 있는데, 그 부분은 이번 강의에서는 제외했습니다. 네, 주주총회라고 하는 건 의사결정 기관입니다. 회사에 있는 의결 최고 기관이라고도 부르는데, 의결 사항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보통 결의와 특별 결의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뉘고요. 보통 결의는 지분의 50% 이상이 찬성해야 할 수 있는 결의를 의미하고, 특별 결의는 전체 지분권자의 3분의 2 이상이 동의해야 진행할 수 있는 결의입니다. 보시면 투표권은 이꼴 지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가진 지분이 바로 투표권만큼을 의미하고, ABC가 모여서 이제 의결을 하게 되는 거죠. 보시면 핵심적인 거는 특별 결의 같은 경우는 스톡옵션이나 배당금, 그리고 정관 수정 이런 것들이 있고, 그리고 이사 감사 해임 이런 건들이 있는데, 우리가 좀 잘 봐야 되는 거는 보통 결의의 이사 감사 선임에 대한 것입니다. 그래서 지분 50% 이상을 가지고 있어야 이사와 감사에 대한 선임이 된다는 거. 자, 그러면 이렇게 주주총회에서 이사를 선임할 수 있습니다. 그 이사들의 모임을 이사회라고도 하는데요. 이 이사회에 대한 조금 이야기를 해보자면, 아까 전에도 최고사항 의결 최고기관이 주주총회라고 했는데, 이사는 경영관리의 최고 결정기관이 바로 이사회가 됩니다. 경영에 관련된 최고 결정을 하는 곳이 이사회죠. 보시면 이사회에서 결정사항들은 이렇게 6가지가 아니라 훨씬 더 많은데, 그 중에서 일부만 가져왔습니다. 주주총회 소집 결정. 왜 이사회에서 이런 게 필요할까요? 운영을 하기 위해서 돈이 필요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3번 신주 발행도 있죠. 돈이 필요하기 때문에 새로운 주식을 발행해서 투자자를 모집하는 것까지도 이사. 그리고 대표이사의 선임도 이사회 안에서 결정하는 겁니다. 주주가 결정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주식 매수 선택권 부여를 취소한다라고 하는데, 이거는 스톡옵션 부여를 취소한다는 의미고, 사채 발행, 돈을 빌리는 거죠. 회사 운영에 필요한 자본 조달에 관련된 결정을 주로 하게 됩니다. 지배인의 선임.
지점 설치 이런 것도 다 이사회에서 하는 거고, 주요 자산의 처분도 그거에 해당합니다. 자산을 팔아서 운영금으로 쓰는 것도 이사회에서 결정할 내용이죠. 그러면 이사회에 임원들이 있습니다. 이 임원의 유형이 상법과 법인세법에 따라 다른데, 빨간색으로 쳐져 있는 게 상법에서 인정해주는 임원들이고요. 크게는 등기 임원과 이제 비등기 임원 또는 미등기 임원이라고 부르는데, 등기는 정관에 기재된 사람들, 비등기는 정관에 기재되지 않은 사람들이고, 정관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임원이지만 상근 임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등기 임원들 중에 또 상근과 비상근으로 나뉘고, 상근에서는 사내이사, 감사, 그리고 임원이면서 직원일 수도 있고요. 비상근인데 사회이사, 비상무이사. 크게 이사로 치면 사내이사, 사회이사, 비상무이사 여기 세 가지로 나뉘게 됩니다. 아까 추정 이야기 나왔죠? 추정에서 보통 결의로 사내이사가 선임되게 되고요. 감사 같은 경우는 주식의 최대 3%의 의결권만 인정받게 됩니다. 이유는 감사가 대주주의 어떤 영향을 받아서 선임되는 걸 방지하고자, 감사는 실제로 이사들이 이 회사 운영을 잘 하고 있는가에 대한 감시 역할이기 때문에 최대 3% 의결권만 가지고 투표하게 돼 있고요. 일단 기본적으로 임원의 임기는 3년입니다. 연장, 중임 뭐 이런 여러 가지 단어들이 있는데, 연장하거나 그런 거에 대한 것도 조금 알아봐야 된다고 생각 들고, 일단은 초기 법정 임기가 3년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상법에서, 아까 제가 상법에서 밑줄 쳐진 것만 있다고 했는데, 실제로 상법을 보니까 사내이사, 사회이사, 상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기타 비상무이사에 대한 내용이 있었고, 여기 보면 핵심은 직함만 부여하더라도 주주총회에서 선임 절차가 밝혀지지 않으면 상법상 이사회에 해당하지 않는다라는 거. 아까 요 아래에 법인세법에서는 임원이지만 상법에서는 이 비등기 임원에 대한 거는 상법 적용을 못 받는다라는 거. 그 점 알아두면 될 것 같고, 이사회에 대한 이야기를 좀 이어서 하자면, 대표이사 같은 경우는, 대표이사는 일단 기본적으로 이사들은 ABC라는 주주들의 보통 결의를 통해서 선임이 됩니다. 이 선임된 이사들 중에 투표를 통해서 대표이사가 나오게 됩니다. 여기서 선임된 이사들 간의 투표는 지분이나 이런 거랑 상관없이 그냥 한 사람이 한 표입니다. 그래서 선임된 이사들이 거수 또는 민주적으로 대표이사를 선출하는 방식을 현재 채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임원과 근로자의 차이가 있는데요. 임원이면서 직원일 수는 없다가 핵심이고, 임원과 직원은 다른 별개로 보고 있었고,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에 의한 적용을 받고요. 임원은 민법입니다. 회사의 위임관계이기 때문에 쌍방 합의에 의한 계약관계로서 진행되고 있다는 점이 임원과 근로자의 차이점입니다. 이렇게 해서 스타트업의 어떤 주식에 대한 기초에 대해서 한번 다뤄봤습니다. 네, 감사합니다.